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속TV에 뵙습니다. 좋다. 행복하다. 다속TV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다속TV가 8,000명이 넘는 이 구독자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다속TV가 1만 명이 넘고 그리고 또 10만 명이 넘는 그 시기를 꿈꿔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차 이야기가 녹아나는 용광로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속TV를 주관하시는 박홍관 교수님께서 책을 또 하나, 2차 도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보이차 도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앞에 수령 3200년 그 봉경 차왕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뿌리 밑에가 사람이 4명이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될 정도의 두께인데, 그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차나무.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백행차산 2800년 얼가즈 차왕수가 있습니다. 이건 체엽을 마친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비어 보이는데, 이 나무 뿌리도 뭐 못해도 남자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그 크기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야생차와 재배차입니다. 야생차는 좋은 것인가? 재배차는 그럼 나쁜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보이차 도감 사랑해 주시고요. 야생차,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유입니다.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이야기니까 뭐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해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생차, 야생형 고차, 그리고 재배차, 재배형 고차, 재배차. 재배차와 재배형 고차는 다릅니다. 재배차는 사람이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쳐서 수확량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차는 마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차도 농약을 주지 않고 그리고 비료를 적당히 줬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갈하게 만들어졌다면 재배차도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환경이라는 그리고 또 현지에 제조되는 그러한 모습,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이 차가 원래는 차나무에서 땄을 때 좋은 차였으나 제조되는 과정에서 좀 변질된 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부분을 별도로 두고 야생차 이코로 산삼, 야생형차, 원래는 야생차였는데 5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500년 동안 계속 딴 겁니다. 뭐 어느 날은 정글 또 가져와가지고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손이 닿으니까 그냥 따기도 하고 해가지고 얘가 500년 동안 따이다 보니 순화됐어요. 그런 차가 있고요. 그거는 장내삼 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 설명할 때. 그리고 재배형 고차, 이 야생차와 야생형 고차가 기본 해발 2300m, 2400m에 있습니다. 거기 너무 추워요.
여름에도 구름만 끼면 너무 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있거나 온돌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보일러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겨울에도 따뜻할 건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산에 사는 고산이족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가죽옷,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꿰어서 만든 그런 옷들을 조끼처럼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해발 1800m부터 그 밑으로 해가지고 1300m 그리고 도심지가 만들어진 데는 해발 1100m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운남의 보이시 해발 1100m입니다. 그리고 멍하이라고 불리우는 맹해 해발 1100m입니다. 100m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만들어지고 보이시에는 비행장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시상반나의 중심 도시 징홍 거기는 저 아래에요. 530m. 그러다 보니까 비행장은 있지만 주변에 차밭이 없어요. 왜? 차밭은 해발 1100m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징홍 주변에는 바나나밭하고 그런 뭐 바나나밭 그리고 이 고무나무 밭들이 쫙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사는 해발 1300m. 1300m에 무슨 차산이 있죠? 자, 이무정산의 차산들이 다 1300m입니다. 이무정산, 옛날 이름은 만사였습니다. 만사. 이무정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만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의방, 그 옆에 있는 혁등, 그 옆에 있는 망지, 그리고 홀로 떨어져 있는 유라까지 다 1300m 정도의 차나무들이 있습니다. 100년에서 100년 어간의 차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강외 지역에 넘어오면 남나산 1800m, 그리고 파사 1800m,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포랑산, 노반장에 있는 포랑산 1300m 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멍송 1800m. 그러다 보니 뭐냐면 차나무, 이 재배형 차나무, 차 씨앗을 야생차에서 가져다가 가지를 꺾어다가 우리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야, 너무 저기 해발고도 너무 높아, 우리 집 주변에다 심어 놓을 거야. 그 나무들이 지금 3, 400년 차나무들이 돼 있는 게 고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차수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뭐냐, 해발고도가 낮다 보니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품 노반장 병차를 딱 보면 벽면에 백호가, 털이 절반 정도 보여야 노반장 차입니다. 그리고 이무정산의 차들도 해발 1300m다 보니 백호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경곡 대백류라는 차류가 있습니다. 예, 경곡 대백류라는 차가 그 백차류인데요. 해발 1100m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레가 더 많아서 여기는 털이 하나가득 그냥 그래서 딱 보면은 전부 백호가 하나가득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차하고 섞어서 월강백이라든가 또는 달달한 향이 나는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제 달달한 향이 나는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제 2000m, 해발 2000m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300, 2400m에는 이런 풍광이 펼쳐집니다. 애뢰산인데요. 애뢰산은 전봇대 형식의 아주 높은 차나무들이 애뢰산 2700년 차나무는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전봇대처럼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뻗어 있는데 그 위에 새싹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야빠오 형식으로 나옵니다. 요 안에 꽃 봉우리처럼 나오는데 그 안에 차잎이 다 숨어 있다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는 게 밀고 나와서 한 번에 쫙 펴버리기 때문에
펴버리고 나면은 위에 새싹이 없는 형식이에요. 그게 야생차의 구분입니다. 구분점입니다. 야생차의 구분점은 야바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털이 있느냐 없느냐. 해발 2300, 2400m에 있는 차나무는 털이 없습니다. 미얀마, 그리고 미얀마 국경 일부에 있는 야바오 차들이 있어요. 야생형 차나무들이 있는데 거긴 해발 고도가 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바오 형식은 취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따니까 오지도 않고. 근데 얘는 털이 밖에 되게 많이 나 있어요. 흰 백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북회기선을 중심으로 남방계 야생차, 북회기선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북방계 야생차에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백호 자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같은 해발 고도에 에르웨 산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량 산맥이 지나가고, 란창강이 지나가고, 그 건너편에 대변산이라고 하는 대변산 위쪽에 우리 지금 소만 3200년 차나무가 계시고, 그리고 대변산에 2800년 차나무들이 네 그루가 쭉 있고,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이 1000그루가 있는 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조산이라고 하는 특대업종, 다자란 이파리가 제 얼굴 길이 되는 그런 특대업종 차나무들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차나무들의 특징은 뭐냐? 에르웨산처럼 해발 2300, 2400m에 위치하는데, 에르웨산은 누구도 와가지고 그동안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직도 야생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 여기에 그 사진처럼 뭐냐면 이파리가 딱 벽면을 보면 백호가 하나도 없고 시꺼멓고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 뭐 갈색,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형식이고, 그리고 처음 나올 때는 아포 형식, 야바오 형식인 합장하듯이 9개의 이파리가 한 입에 있다가 벌어지면서 9장이 꽃처럼 펴버리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야생차다. 그러나 에르웨산 야생차 같은 경우는 국유림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체업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요게 이제 에르웨산 그 2700년 차나무인데요. 차나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제가 2014년에 제조를 해봤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에르웨산 야생차가, 이러한 야생차가 대설산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차산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중받는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뤄지지 않다 보니 아주 쓰거나 또는 아주 진합니다. 되게 다른 차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한 20배 농축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 순한 차만 먹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고요. 그리고 같은 해발고도 2300, 2400에 있었으나 사람이 와서 500년 전에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야 여기 차나무 있네, 야 물도 있어, 야 좋네, 그냥 여기서 먹자 해가지고 따가지고 만든 500년을 따다 보니까 원래 야생차처럼 아주 강했는데 순화된 차, 그 차가 백행지역, 대조산 지역, 그리고 대설산 지역 일부에 있는 이런 야생형 고차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도 야바오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야바오의 형식을 살짝 까먹고 이렇게 하나하나 피는 재배형 차의 경계에 지금 있는 차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2800년 차나무나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은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진골이야, 나는 성골이야 라고 하면서 그 피 DNA에 흐르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포 형식으로 2월 20일 2월 5일이 입춘입니다.
2월 20일이 겨울차가 아니에요. 2월 20일인 이때 다 아포 형식으로 새싹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야생차와 야생형 차나무가.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 20일 꽃처럼 빵 펴서 그때 체엽이 가능한 차가 되는 게 야생 차나무, 야생형 차나무입니다. 이건 수령이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배차 말고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춥고 경사지가 막 70도 경사지, 막 45도 경사지, 막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과거에 따오기도 힘드니까 이 가지를 치거나 씨앗을 가져다가 내가 살고 있는 해발 1800m 또는 1600m, 1800m, 경매 1800m, 멍송 1600m, 남나 1600m, 파사 1300m, 이무 6대 차산, 그리고 포랑산 같은 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씨를 심어 놓거나 이 가지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노빙도 1800m 그런 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좀 자라니까 그때부터 10년 막 매년 따고 여름에 봄에만 따면 되는데 봄에 따고 또 여름에 또 가을에 또 너무 많이 따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아포 형식은 잊어버려. 빨리빨리 자라는 형식으로 자라야 된다. 이게 재배형 차의 특징인 거예요. 재배차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재배차는 아포 형식으로 꽃처럼 피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피는 거. 빨리 여기서 빨리빨리 펴야 돼. 그게 특징인데 해발 2000m 미만에 있다 보니까 더워서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많으니까 벌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싹에는 백호가 흰털이 하나 가득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자란 게 재배차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야생차 그거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 차나무의 구분이고요. 차나무의 새싹의 입장에서 구분은 뭐냐 하면 이게 아포냐 아니냐에 따라서 야생차와 재배차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훈련이 안 된 체엽이 훈련이